자, 이제 3장 행렬과 행렬대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절 행렬연산.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선 행렬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두 행렬 A와 자, 이렇게 씁시다. 자, 이것은 이제 행의 개수가 m개이고 열의 개수가 n개인 이런 행렬이란 뜻이죠. 그리고 b는 자, 성분이 bij인 크기가 n by n짜리인 행렬이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것이 모든 성 ij에 대하여 자, 모든 성분이 같을 때 그쵸? 자, 이러면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qual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벡터에서도 각각의 순서상에 있는 성분들이 다 같으면 우리가 그 두 개의 벡터가 같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치에 있는 성분의 값들이 모두 다 같으면 그 행렬 두 개가 같은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이제 A라는 행렬을 자, 1, 2 그리고 여기 W는 어떤 값이죠? W 그리고 2, 3, 4 그러니까 여기 W는 미지수죠. 그리고 0, 4, 0-4, 5 자, 이렇게 A가 주어져 있고 또 그리고 B가 1, 2, -1 그리고 2, X도 물론 미지수죠. 그리고 4 그리고 Y, -4, Z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럴 때 그러면 A와 B가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이냐? 자, 이 각각의 성분이 모두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1행 1열 성분 보면은 1, 1 같죠? 2, 2 같죠? 그리고 여기 W와 여기 있는 이 W와 -1이 같아야 되겠죠? A와 B가 같으려면 그리고 2, 2 같고 자, 이 X와 또 3이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4, 4 같고 0와 Y 그러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또 같아야 되고 -4, -4, 5, Z 자, 이렇게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행렬이 같기 위해서는 W는 -1이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X는 -3이어야 되고 또 Y는 0이어야 되고 또 그리고 Z는 5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면 A와 B가 같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든 성분이 같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행렬 두 개가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정의. 우선 두 행렬 A와 A는 aij 그리고 크기는 n by n짜리 행렬이고요. 자, 그리고 B도 동일한 크기를 갖는 행렬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즉
n by n짜리 행렬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것과 이제 실수 혹은 스칼라 k에 대하여 a와 b 합, 물론 영어로는 썸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표시로는 a 플러스 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렬끼리 더할 수 행렬끼리의 합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a 스칼라배, 그래서 영어로는 스칼라 멀티플.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쓰는 KA. 어떻게 보면은 지금 벡터랑 비슷한 표시죠. KA.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스칼라배 그리고 합. 자, 이거는 정의는 사실은 벡터랑 동일한 방법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A 플러스 B라고 하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더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aij 플러스 bij, 자, 이런 식으로 a 플러스 b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ka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성분에다 k를 곱하는 방법으로 정의를 해요. 그래서 ka라고 하면은 aij에다가 모든 성분에다가 k를 곱함으로써,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좀 더 뭐 써보면은, 다시 한번 써보면은 a 플러스 b는, 자, 이제 a가 a11부터 a1n, 그래서 am1부터 amn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b가 b11 해서 b1n, 그리고 bm1부터 bmn. 자, 이렇게 주어진 행렬이, 이렇게 생긴 행렬이라고 가정하면 두 개의 합은, 그러니까 성분끼리, 자, 이 첫 번째 있는 것끼리는 첫 번째 것끼리,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건 두 번째 것끼리, 그리고 마지막 것끼리는 마지막 것끼리,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첫 번째 1행 1열에 있는 성분은 A1 플러스 B11, 이런 식으로 해서 A1N 플러스 B1N, 자, 이런 식으로 낼 거고, 자, 여기 있는 거는 AM1 플러스 BM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 성분은 AMN 플러스 BMN, 자, 이런 식으로 성분이 되겠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더해지는지 알겠죠? 그리고 KA는 K 곱하기 A11부터 A1N, 그리고 AM1, AMN, 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 각각의 성분에 다 K가 곱해져서, 자, 요것은 그 값은 KA11, 이런 식으로 해서 KA1N, 그리고 KAM1, KAMN, 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덧셈과 곱셈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제 1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참,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두 행렬이 더하려면은 그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여기 n by n으로 크기가 같죠? 그러면은 크기가 같을 때만 두 개를 더할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를 때는 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덧셈이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 우선 a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1, 2,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 1, 3. 그러면 이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죠?
자, 행의 개수는 2개잖아요. 그리고 열의 개수는 3개니까 이거는 2/3짜리 행렬이에요. 그리고 b가 자 0, 1, 4 그리고 마이너스 1, 3, 1.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3짜리 행렬이고 c는 1, 1, 2, 2. 즉 이거는 2/2짜리 행렬 혹은 2차 정사각 행렬이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그럴 때 a 플러스 b는 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즉 1과 0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0 그리고 두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2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성분 자, 여기 이 이행에 있는 첫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이행에 있는 두 번째 성분끼리 또 더하고 1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마지막에 여기끼리 더해서 3 플러스 1.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덧셈의 정의고 이제 나머지는 각각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0 하면 1이고 2 더하기 1 하면 3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 하면은 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3 1 더하기 3은 4 3 더하기 1도 4죠. 자,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나 A와 C는 사이즈가 다르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B와 C도 더할 수가 없어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는 크기가 같을 때만 더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자, 또한 자, 2a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2a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것은 a의 각각의 성분에다 2를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분은 1에다 2를 곱하면 2가 될 거고 2에다 2를 곱하면 4가 될 거고 자, 여기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 1에다가 2를 곱하면 2가 되죠. 그리고 3에다 2를 곱하면 6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마이너스 b는 벡터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b를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1을 생략해서 마이너스 b라고 간단하게 쓸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b는 b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다시 체크를 해보면은 자, 요 모든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0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봤죠. 0이고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 마이너스 1이고 4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1이죠. 그리고 3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4 마이너스 3 1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자, 여기에 바로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행렬에 우리 벡터에는 덧셈과 스칼라배 혹은 스칼라곱 이렇게 요거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행렬에는 총 3개의 연산이 존재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행렬끼리의 행렬합, 그리고 스칼라곱,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렬곱이 존재해요. 행렬곱. 그래서 이거는 그냥 행렬곱이라고 안 하고 그냥 곱셈이라고 하면 행렬끼리의 곱을 얘기를 하고 반드시 스칼라를 곱해줄 때는 스칼라곱이라고 얘기를 하고 행렬에다가 일반적으로 곱이라고 하면은 그냥 행렬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의. 자, 두 행렬 A가 그리고 B는 자, 그러니까 A는 M 곱하기 M 바이 P짜리 행렬이고 B는 P 바이 N짜리 행렬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A와 B 곱을, 이것은 이제 멀티플이 아니고 프로덕트라고요. 프로덕트. A, 그리고 표시는 AB 이렇게 씁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래서 이 곱.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 A 곱하기 B는요,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aik bkj,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또 사이즈는 n by n짜리 이런 행렬이 돼요, 곱하고 나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생긴 건지 잘 모를 건데, 잘 이렇게 봐서는 감이 안 올 건데, 어떤 식으로 곱하냐면, 즉 우선 자 a가 a11 이런 식으로 해서 a1, 자 n by p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열의 개수는 몇 개죠? p개죠. a1p, 그리고 그 다음에 a21, 그래서 2p까지 있을 거고, 자 i번째 행은 ai1 더 aip가 이렇게 i번째 행에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크기가 n by p짜리니까 am1에서 amp, 자 이런 식으로 a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를 써보면 이번엔 b의 크기는 p by n짜리니까 자 우선 여기다가 이거는 우선 n by p짜리 행렬이고, 자 그리고 b를 써보면은 b11 해서 중간에 b 예를 들어서 j 아니죠, 1j, 그러니까 이 j번째 열의 첫 번째 행의 성분은 1j가 되겠죠. 그리고 b 1, 그리고 크기가 n짜리니까 열의 개수가 n짜리죠. 그래서 b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b 마지막에 이거는 행의 개수가 p니까 p1, 그래서 그러면은 j번째 열은 bpj 이런 식으로 하고 bp, 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리고 이 행렬은 p by n짜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을 곱해서 나온 행렬의 ij번째 성분을cij라고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은 자 우선 이 행렬을 곱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행렬의 덧셈에서는 그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곱셈에서도 중요한 두 개가 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크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크기에서의 만족이 필요한데, 자 이 앞에 있는 행렬의 이 열의 개수와 뒤에서 곱해지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일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 pp니까 이런 경우에는 곱해줄 수 있어요. 이게 같아야지만 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곱해지는 행렬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행의 개수는 6, m개예요. 그래서 자 여기도 안 썼는데 여기는 m by n짜리 행렬이 되고, 그래서 이 행의 개수는 이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여기로 오고, 그리고 열의 개수는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m이 여기로 옵니다. 자 그리고 이 cij는 자 여기 위에 위하면은 시그마 i는 1부터 k까지 a, i, k, b, k, j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써보면은 a, i, 1, b, 1j 플러스 a, i, 2, b, 2j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a, i,
K까지가 아니죠. 여기 P까지죠. 제가 지금 여기를 왜 K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K가 아니고 여기 K를 1부터 P까지 지금 K를 1부터 P까지 I, P까지 그리고 B, P, J 자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행렬에 i번째 행이 있잖아요. 자 이게 i번째 행이죠. 자 그리고 요 뒤에 있는 행렬의 J열 그렇죠? 그러면은 요 i행에 있는 첫 번째 성분과 J행에 있는 J열 뒤에 있는 J열에 있는 첫 번째 성분을 곱해요. 요렇게 곱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성분이 뭔가가 있겠죠? 두 번째 있는 성분과 여기 J열에 있는 두 번째 성분을 또 곱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i행의 첫 번째 성분은 J열의 i행의 첫 번째 성분과 J열의 첫 번째 성분 곱하고 i열의 두 번째 성분과 J열의 두 번째 성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i열의 그러면 P번째 성분과 J열의 P번째 성분 마지막 성분까지 곱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곱한 값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은 그게 바로 이 CIJ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즉 앞에 있는 행렬의 가로 성분과 뒤에 있는 것의 세로 값을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행렬 곱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I 앞에 있는 행렬의 I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J열을 다음과 같이 연산을 해주면은 즉 내적과 비슷한 연산을 해주면은 자 그러면은 곱한 행렬의 그러니까 그 값 곱한 행렬의 IJ 성분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성질을 하나 봅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곱셈도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전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곱셈 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렬 A의 i번째 행을 이렇게 AI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J번째 열을 A 위에다가 J라고 표시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 A가 우리가 크기가 m by n짜리 매트릭스일 때 자 이렇게 A가 캐피탈 M, 서브 M by N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A는 크기가 M by N인 행렬이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앞으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자, A1 그래서 A M 자, 이런 식으로 행 표시를 이용해서 자, A를 요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가 열 표시를 이용을 해 가지고 A1 식으로 해서 A N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첫 번째 A가 M by N짜리 행렬이고 그리고 B가 사이즈가 N by R짜리 행렬일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곱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럴 때 a 곱하기 b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자, 이 위에 있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a를, 이 행 표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a1 해서 행의 개수는 지금 n개죠. 그래서 am.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지금 열 표시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표시를 하는데, 열의 개수는 지금 r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b1 이렇게 해서 br,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것을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냐? 요거를 우리가 a1 b1, 자, 요것을 곱하면은 a1 br, 자, 요런 꼴이 되고 am, 자, 요런 꼴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왜냐하면은 자, 앞에서 CJIJ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CIJ는 시그마, 자, K는 1부터 여기는 N이니까 N까지 A, I, K, B, K, 자, J, 이렇게 되겠죠? 자,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요것은 실질적으로 A11, A11이 아니죠. AI1부터, 줄이 짧으니까 밑에다 쓸게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AI1, AI2 이런 식으로 해서 AIN, 그리고 곱하기 B, B1J, B2J, 그래서 NJ. 자, 이렇게 요 두 개 행렬을 곱하면은, 자, 이렇게 CIJ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행렬에서 앞에 있는 것에 행과 뒤에 있는 것에 열을 곱한다고 했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곱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과 곱하고, 요것과 요것과 곱하고 해서 요거 마지막에 AIN과 BNJ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자, 요런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정의해야만 이 값이, 자, 이 CIJ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뭐냐면은 정의를 보면은 이게 지금 i행이잖아요. i행, ai행이니까 이게 ai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b의 j열이니까 이거는 b, j 이렇게 돼서, 자,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자, 이 cij가 여기 a 서브 i 곱하기 b j,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한 것이 바로 요 a 곱하기 b의 ij 성분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을 이제 CIJ라고 표시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사실 이게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치가 않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러면 A, B, J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B, J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A 곱하기 B의 J와 같다. 즉, A, B, 행렬 A와 B를 곱한 것에 J번째 열은 A에다가 그냥 B의 J번째 열을 곱한 것과 같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A, B, J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이거 앞에서처럼 행렬 A를 이렇게 첫 번째 행에서 n번째 행, 자, 이런 걸로 쓰고, 그리고 그러면은 BJ를 이제 열로서 나타내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BJ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열을 갖는 그냥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의 열을 갖기 때문에, 하나의 열 BJ만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번에서 계산한 방법을 이용을 해주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A1 BJ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A M BJ, 자 이런 꼴이 나오게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요 앞에서 1번에서 이 A, B의 자, 요 부분에서 제2번째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바로 제2번째에 들어가야 될 값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요게 제2번째 열이 된다는 사실을 요 밑줄 친 부분으로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고, 따라서 요것의 제2번째 열이 이렇게 A에다가 B의 제2번째 열을 곱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B의 i번째 행은 어떻게 될까요? i번째 행은 이번에는 이렇게 앞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행은 이렇게 앞으로 붙어서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A, I, B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번에는 이거는 행이 하나짜리인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걸 행 표현으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B는 B1 그리고 B R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지금 B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n by r 짜리니까 열의 개수가 r개니까 BR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 요것을 계산을 하면은 자 1번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A, I, B1 이런 식으로 해서 A, I, B, R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요거는 1번이 지금 A가 하나의 열만 갖는 행렬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자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은 바로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밑줄 친 부분에서 이게 이 A 곱하기 B의 i번째 열과 비교를 해보면은 자, 이 값이 실질적으로 이거의 i번째 열과 동일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쉽지 않을 텐데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익숙해질 때가 올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곱셈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지금 아직은 어떻게 곱셈 하는지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제 3번 자 우선 A가 1, 2, 마이너스 1 3, 1, 0 자 오늘은 우선 어떻게 곱하는지만 먼저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저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왜냐면 저게 어쨌든 나중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어쨌든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A와 B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되냐. 자 그러니까 아주 쉽죠. 지금 곱하기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를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풀이는 자 우선 A 곱하기 B는 1, 2, 마이너스 1, 3, 1, 0 그리고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3, 2, 1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크기가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고 여기 3 곱하기 2짜리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자,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기 때문에 곱할 수 있는 행렬이고, 자, 그리고 자, 그 곱한 값은 2/2짜리 행렬이 될 거예요. 그쵸? 여기랑 여기 때문에 2/2짜리 행렬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1행 1열에 여기 들어가야 되는 원소는 이 A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뒤에 있는 행렬의 1열, 이것을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또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요거랑 요거랑 곱한 다음에 이 세 개를 다 더함으로써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들어가야 될 게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여기 들어가야 될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2. 자, 이런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뭐가 될까요? 자,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1, 그러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더하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2행 1열에 들어가야 될 값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A의 2행과 B의 1열을 계산한 값. 자, 그러면 요거랑 또 요거랑 곱하면은 이번에는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즉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리고 요거랑 또 요거랑 곱하면은 플러스 1 곱하기 0 플러스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0 곱하기 2. 자, 요 값이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 들어가야 될 값은 무엇이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 값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1 3 곱하기 1 해서, 그리고 플러스 여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럼 마이너스 3이죠.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0 곱하기 1은 0이니까 플러스 0. 자, 요런 값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0, 그리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리고 1 빼기 6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6 더하기 0 더하기 0 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6, 그리고 3 빼기 3 더하기 0, 0이죠. 자, 그래서 이 행렬 A와 B를 곱하면은 다음과 같은 2/2짜리 행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교시 마지막이죠. 선형 연립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선형 연립 방정식은 보통 A11 x1 플러스해서 A1n xn 이퀄 B1. 자, 이런 식으로 해서 m개의 방정식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A mn xn 이퀄 bm. 자, 이런 선형 연립 방정식이 주어져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자, 요것을 만족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m개의 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벡터처럼 나열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A11 x1 플러스 해서 AN1 xn, 그리고 AM1 x1 플러스 AMN xn. 물론 벡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이거는 이제 열의 개수가 하나인 행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면 B1부터 BM. 자, 그러면은 자, 어때요? 자, 이제 요 A11 x1 플러스 A1n xn까지 요 합이 B1과 같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 왼쪽에 있는 항과 오른쪽에 있는 항이 같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항과 세 번째 있는 항끼리 같고 마지막 항끼리도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각각에 있는 안에 있는 값들이 다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이 왼쪽 부분 있죠. 왼쪽 부분은 우리가 행렬의 곱을 이용을 해주면은 이 부분은 A11부터 A1n 그리고 AM1, AMN 이런 행렬에다가 X1부터 XN까지 이런 행렬을 곱해주면은 자, 이런 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계산을 해보세요. 자,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과연 첫 번째 행이 제대로 첫 번째 성분이 이렇게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려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한 게 자, 요 값이 여기 첫 번째로 들어가겠죠. 근데 체크를 해보면은 아마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행렬을 우리가 B라는 이제 벡터로 쓰고 요것을 이제 요것을 X라는 벡터처럼 쓰고 요것은 이제 행렬이니까 A라고 쓰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첫 번째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은 AX equal B 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AX equal B로 표현을 했던 게 행렬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게 자, 이런 이유에서 AX equal B라고 썼던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여기 요 좌변 부분을 이제 끌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은 좌변을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보죠. 자, 이 A11X1 플러스 해서 A1nXN 그리고 M1X1부터 AMNXN 자, 요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m개의 벡터의 합으로서 쪼갤 수가 있어요. A11 x1 더 AM1 x1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행렬의 합을 보셔도 좋고 벡터의 합을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벡터라는 것은 어쨌든 행렬의 어떤 특수한 경우로서 즉 하나의 행만을 갖는 어떤 행렬이나 하나의 열만을 갖는 행렬로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A1n xn AMN xn 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x1부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x1이 다 모든 성분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스칼라 멀티플을 생각을 해보면 스칼라 곱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스칼라 곱을 만약에 이런 행렬에다가 혹은 벡터에다가 곱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모든 성분에 다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x1으로 묶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거는 x2로 묶어낼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xn이 다 곱해져 있으니까 xn으로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묶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은 x1 곱하기 어떤 벡터 그리고 x2 곱하기 어떤 벡터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벡터와 이 행렬 A를 비교를 해 보시면은 자, 이 A11, A21 해서 AM1 자, 요것은 이 행렬 A의 첫 번째 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뭐가 되느냐면 A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것도 A2가 되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M이 아니고 N이죠. AN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여기 행렬이랑. 자, 그래서 따라서 두 번째로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a 곱하기 x의 꼴로서 표현할 수가 있지만 혹은 이렇게 x1 a1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xn an 이퀄 b. 자, 이런 식으로도 요 앞에 있는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을 두 개를 배운 거죠. 첫 번째는 ax equal b, 혹은 두 번째는 x1 a1 플러스 해서 xn an equal b.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